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한 명 때문에 전술판을 다시 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이번 스트라스부르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던 게 단순히 이강인이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감독의 전술 철학 자체가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현장 마이크에 포착된 엘리케 감독의 생생한 외침과 지시를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선수 기용이 아니라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이강인이라는 카드에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후반 60분쯤 됐을 때 PSG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가 퇴장당하면서 팀이 1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었던 게 하키미는 이강인이랑 오른쪽 라인에서 찰떡 같은 호흡을 자랑하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공격 시에는 이강인이 안쪽으로 파고들면 하키미가 측면을 장악하고 수비 시에는 하키미가 백업을 서주면서 이강인이 부담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 완벽한 조합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감독들은 수비적으로 가잖아요? 남은 10명으로 최대한 실점을 막고 무승부라도 건지자는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케 감독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되 그 공격의 기점을 이강인 쪽으로 집중시키겠다는 미친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현장 마이크에 담긴 감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강인에게 공을 줘. 지금 당장이라고 소리치는 게 또렷하게 들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아세요? 상대팀 스트라스부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PSG의 오른쪽 라인에 풀백이 없다는 걸 파악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노렸어요. 특히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2에 3명이 달라붙어서 압박하고 공을 뺐으면 그대로 빈 공간으로 역습을 퍼붓겠다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그 위험한 공간에 공이 가면 상대 수비수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엘리케 감독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천재적인 전술 구상인데요.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강인을 잡기 위해 우르르 몰려오는 순간 다른 공간은 텅텅 비게 된다는 걸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단 하나였어요. 이강인이 그 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기만 하면 나머지 공간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어요. 아니, 부응을 넘어서 완벽하게 수행해냈죠. 상대 수비수 무려 6명이 좁은 포켓 안에서 이강인을 에워싸는 순간이 왔는데 보통 선수들 같으면 공을 빼앗기거나 뒤로 돌리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듯이 침착하게 첫 터치로 압박을 벗어나고 두 번째 터치로 방향을 전환하고 세 번째 터치로 아예 수비진을 뚫어버렸어요. 이 장면을 터치라인 바로 앞에서 지켜보던 엘리케 감독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감독이 두 팔을 번쩍 들고 브라보, 강인, 브라보를 연발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현장 마이크에 그대로 담겼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플레이를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구상한 전술적 도박이 선수의 천재성을 통해 현실화되는 순간을 목격한 감독의 전율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강인의 이 돌파 한 번으로 상대 수비 구조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6명이 이강인을 막으러 갔으니 나머지 공간은 당연히 텅텅 비었고 그 빈 공간으로 에메리가 파고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누누 멘데스가 골을 터뜨렸죠. 골을 넣은 건 누누였지만 그 골의 진짜 주인공은 6명의 수비수를 농락한 이강인이었던 겁니다. 골이 터진 후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하는 장면도 현장 마이크에 다 잡혔는데요. 이강인이 득점한 누누에게 스페인어로 잘했어, 완벽한 골이었어 라고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비티냐 같은 동료들이 이강인에게 다가와서 내가 만든 골이야, 내 플레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었죠. 팀 내에서 이강인의 기여도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강인이 보여준 게 단순히 공격 기여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키미가 퇴장당한 후 이강인은 사실상 오른쪽 윙어와 오른쪽 풀백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거든요. 공격 시에는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가서 찬스를 만들고 상대가 역습을 시도하면 바로 뒤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하는 걸 90분 내내 반복했어요. 보통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이런 플레이를 지속할 수가 없는데 이강인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활동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케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이강인은 내 계획의 핵심이다. 그는 절대 팔 수 없는 선수이며 앞으로도 우리 팀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 증명된 거죠. 감독이 정말로 이강인을 중심으로 전술을 짜고 있고 그 신뢰에 이강인이 완벽하게 화답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찌라시를 뿌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이번 경기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덴벨레는 순수 윙어로만 뛸 수 있는 선수인 반면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는 물론이고 왼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 가짜 9번 공격수, 심지어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자원이거든요. 엘리케 같은 전술 마니아,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를 놓칠 리가 없죠. 특히 엘리케 감독의 전술 철학을 이해하면 왜 이강인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지 더 명확해져요. 엘리케는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부터 포지셔널 플레이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공간을 창조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그의 축구 철학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와 개인 기량이 모두 최상급이어야 해요. 이강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선수예요. 일단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 보면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스페인 축구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포지셔널 플레이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언제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죠. 그리고 개인 기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좁은 공간에서의 볼 컨트롤, 압박 상황에서의 탈출 능력, 정확한 패스 능력까지 모두 세계 최정상급이거든요. 근데 이강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축구 지능이에요. 이번 스트라스부르전만 봐도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6명한테 둘러싸인 상황에서 보통 선수들은 패닉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그 순간에도 냉정하게 주변을 스캔하고 어디로 공을 빼야 공간이 열리는지를 정확히 계산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압박을 벗어난 게 아니라 압박을 벗어나면서 동시에 공격 찬스까지 만들어낸 거죠. 현지 프랑스 팬들 반응이 진짜 재밌었어요. 경기 직후 SNS에 이강인이 없었으면 우리는 졌다. 이강인은 PSG의 숨은 MVP다. 엘리케가 이강인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다. 같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거든요. 특히 PSG 팬들은 이강인의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를 매우 높게 평가해요. 골이나 어시스트처럼 눈에 확 띄는 스탯은 아니지만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플레이 말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번 경기를 분석한 리포트를 보면 이강인의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했어요. 히트맵을 보면 피치의 3분의 1을 커버하고 있고 패스 성공률은 87%를 기록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압박 상황에서의 볼키핑 성공률인데 무려 92%였거든요. 상대가 달려들어도 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강인의 수비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키미가 퇴장당한 후 이강인이 기록한 태클 성공 횟수가 4회, 인터셉트가 3회였거든요. 공격수가 이 정도 수비 스탯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냥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패스 경로를 읽고 미리 차단하는 축구 지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엘리케 감독이 경기 중에 계속해서 이강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도 현장 마이크에 여러 번 포착됐는데요. 강인, 더 안쪽으로, 강인, 지금 뒤로 내려와, 강인, 공간을 만들어 같은 구체적인 지시들이 들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강인이 이 모든 지시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원하는 포지셔닝, 움직임, 플레이를 즉각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그토록 신뢰하는 이유예요.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전술을 필드 위에서 100% 구현할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엘리케처럼 복잡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 밑에서는 더더욱 그런 선수가 귀한데 이강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강인의 진가는 빅매치에서 더 빛을 발하거든요. 챔피언스리그나 리그 상위권 팀과의 경기처럼 중요한 순간일수록 이강인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 압박을 즐기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큰 무대에서 더 각성하는 선수죠. 실제로 올 시즌 이강인의 빅매치 성적을 보면 마르세유전에서 결승골 어시스트, 모나코전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 리옹전에서 멀티 어시스트 등
핵심 경기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이번 스트라스부르전도 비록 중위권 팀과의 경기였지만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빈배치나 다름없었고, 거기서도 이강인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유럽 명문 클럽들이 이강인을 탐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최근 인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같은 팀들이 이강인 영입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PSG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엘리케 감독이 직접 구단주를 찾아가서 이강인을 팔면 내가 나간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예요. 근데 이게 루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엘리케 감독의 과거 행보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못 데려오면 사임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자기 전술에 필요한 선수에 대한 확신이 강한 감독이에요. 그런 엘리케가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고 공언했다는 건 이강인이 그의 전술 체계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PSG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강인을 언터처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선수라는 뜻이죠. 음바페가 떠나고 네이마르가 떠난 후 PSG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강인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음바페만큼의 네임밸류는 없지만 팀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성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예요. 특히 엘리케 감독의 전술 시스템 안에서 이강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요. 엘리케는 전통적인 윙어보다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공간을 창조하는 인버티드 윙어를 선호하는데 이강인이 바로 그 역할의 완성형이거든요. 측면에서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중앙으로 침투하고 그 과정에서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엘리케가 꿈꾸는 이상형이에요. 게다가 이강인은 양발을 모두 쓸 수 있어요.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슈팅과 패스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죠.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아세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으면 왼발로 슈팅을 때리고 왼쪽으로 갈 것 같으면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식으로 상대를 계속 속이거든요. 현지 프랑스 언론들의 평가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한국에서 온 유망주 정도로만 소개됐는데 지금은 PSG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엘리케의 전술적 핵심 같은 타이틀이 붙어요. 특히 레키비나 르파리지엔 같은 프랑스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매 경기마다 이강인의 플레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석은 이강인은 메시의 축구, 지능과 이니에스타의 볼 컨트롤을 결합한 선수라는 평가였어요. 물론 아직 그 두 레전드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플레이 스타일의 유사성을 지적한 거죠.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 킬패스를 꽂아넣는 타이밍, 경기를 읽는 시야 같은 부분에서 메시와 이니에스타의 DNA가 보인다는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면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영향이 확연해요. 발렌시아 유스 시절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과 비슷한 훈련을 받았고 스페인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바르사 스타일의 축구를 익혔거든요. 그래서 티키타카식 패스 플레이도 자연스럽고 압박 상황에서도 공을 발 밑에 붙여놓고 침착하게 탈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이강인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완벽한 거죠. 자신이 바르셀로나에서 구축했던 전술 시스템을 PSG에서도 구현하려는데 이강인이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니까요. 게다가 아직 24살밖에 안 된 젊은 선수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도 충분하고요. 이강인의 피지컬 능력도 과소평가되면 안 돼요. 보통 아시아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에 비해 피지컬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물론 덩치가 큰 편은 아니지만 낮은 무게중심과 강한 코어 근력을 바탕으로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거든요.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몸집이 자기보다 훨씬 큰 수비수들을 상대로 공을 지켜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특히 순발력과 민첩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0에서 100으로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능력,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서 수비수들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6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나온 장면도 바로 이런 순발력과 민첩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의 체력도 정말 대단해요. 90분 내내 고강도로 뛰어다니면서도 경기 막판까지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 경기처럼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 선수가 더 많이 뛰어야 하는데 이강인은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었거든요. 경기 후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이강인이 12.3km를 뛰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공격수 치고는 엄청난 수치예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헌신적인 플레이예요. 단순히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선수 말이죠. 이번 경기에서 풀백 역할까지 해내는 걸 보면서 엘리케 감독이 얼마나 감동했을지 상상이 가요. 근데 이강인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이런 희생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팀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로 묵묵히 뛰어줘요. 이런 태도가 동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팀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실제로 PSG 라커룸에서 이강인의 인기가 정말 높다고 해요. 언어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를 다 할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고요. 팀 동료들이 이강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비티냐 같은 선수는 이강인을 우리 팀의 숨은 보석이라고 표현했고, 마르키뉴스는 이강인과 함께 뛰면 경기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어요. 골키퍼 도나룸마도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지켜주니까 우리 수비 라인의 부담이 확 줄었다고 칭찬했죠. 이 정도면 팀 내에서 이강인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잖아요. 최근 PSG가 리그왕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이강인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아요. 올 시즌 PSG는 거의 모든 경기를 이기고 있고 득점도 많이 넣으면서 수비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전술의 핵심에 이강인이 있는 거예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PSG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예요. 예전에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 조직력 있는 축구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엘리케의 전술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강인 같은 전술적으로 똑똑한 선수들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시아 선수가 유럽 최고 명문 클럽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됐지만 PSG 같은 메가 클럽에서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건 이강인이 처음이라고 봐야 해요. 그것도 아직 24살의 나이에 말이죠. 솔직히 이강인이 PSG 입단 초기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음바페, 네이마르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에서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혹시 벤치만 지키다가 다른 팀으로 임대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오히려 슈퍼스타들이 떠난 후 PSG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엘리케 감독의 눈썰미도 인정해줘야 해요. 마요르카에서 뛰던 이강인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했거든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PSG 같은 팀에 왜 마요르카 선수를 데려오냐? 좀 더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반응이 많았죠. 근데 엘리케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전술 시스템에 이강인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은 100% 들어맞았어요. 이강인은 PSG에 와서 시즌마다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팀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 됐어요. 이적료가 고작 2천만 유로 정도였는데 지금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와요. 단 1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PSG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강인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장기 계약을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엘리케 감독이 앞으로 최소 5년은 이강인과 함께 팀을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강인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거죠. 이강인 본인도 PSG에 완전히 정착한 느낌이에요. 최근 인터뷰에서 PSG는 제 꿈의 구단이고 여기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고 해요. PSG가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했잖아요. 이강인이 그걸 이뤄주는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충분해요. 올 시즌 PSG는 리그왕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이강인 같은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이니까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에요.
만약 PSG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다면 이강인은 24살의 나이에 유럽 최고 권위의 대회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예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겠죠? 박지성 선수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못했고 손흥민 선수도 아직 못 이뤘거든요. 이강인이 그걸 먼저 달성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강인의 야망은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발롱도르 같은 개인상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아직은 메시나 호날두 같은 레전드들과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강인의 성장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꿈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6년 정도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PSG를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끈다면 발롱도르 후보에 오를 수도 있거든요. 한국 축구 역사상 발롱도르 수상자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박지성, 손흥민 같은 위대한 선수들도 발롱도르는 받지 못했죠. 근데 이강인이 그 벽을 깰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목표지만 이강인의 재능과 근성을 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